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어떤 장기 모멘텀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장기 모멘텀을 기대서 하는 플레이는 좀 이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선 주가가 빠진 원인들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 국면에서 좀 반등을 했는데, 바닥에서 벌써 차트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한 30% 들어 올렸어요. 최저 대비 한 32% 들어 올렸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추정한 것들 보게 되면서 이 신한금투 보고서 보면은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따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덕산 네오룩스와 관련된 수출 코드가 있고, 여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 뭐 따로 분기당 매출은 이게 감소하더라고요. 이 3월, 4월부터 막 줄어들더라고 수출 데이터가. 특히 이제 6월 달에는 막 급감을 했는데, 지금 3분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수출 데이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애플의 어떤 아이폰 출시와 맞물려 가지고 그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4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예요. 애플이죠. 애플의 어떤 그 4분기 실적 업사이드, 4분기 실적에 좀 더 이제 증가하긴 하겠지만, 이게 수요 부진이 정말 이제 2023년도에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2023년도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더 나빠질 게 있겠냐. 2023년도에는 중국 스마트폰이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2024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A5 투자하고 있지 않냐. A5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 이거 애플이 이제 OLED를 그 아이패드로 탑재한다더라. 2024년도 말쯤에. 보통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번에도 보시면 하반기에 이제 나오니까, 결국 이제 2024년도 말에 나오는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를 할 텐데, 신규 IT 기기에 OLED가 들어가는 이슈가 2024년도에 있을 것이고, 2023년도에는 회복, 2023년도 말에는 OLED 탑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발생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어떤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야, 이거 봐봐. 수출 데이터 올라오잖아. 그래서 지금 뭐 더 나빠질 게 있겠어? 3분기, 4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좀 있어. QOQ로 실적 모멘텀이 좀 있어. 비록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하회할 수 있지만, 그만큼 뭐 밸류 밴드 하단 아니야. 지금 이제 좀 QOQ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어. 한 130억대? 그 다음에 4분기 때 150억대. 그리고 2023년도에는 뭐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어? 뭐 회복이 안 되고 하면은 좀 옆으로 횡보하겠지.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QOQ로 실적 올라가는 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횡보하고 뭐 이런 그림이 이제 보여지는데, 진짜 이제 내년에 한 상반기에 미국의 어떤 IT 수요 또는 뭐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이 될 거냐, 사실 그건 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4분기까지 애플 때문에 실적 좀 올라오는 거 정도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제 플레이 한다면은 2023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조금씩 이제 사보는 정도, 그런 플레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매 한 가지예요. OLED 아이패드 2024년도에 탑재해.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그 소재가 덕산 네오룩스의 OLED 소재가 들어가니까 OLED가 이제 대부분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상반기에 조금 이제 그 덕산 네오룩스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성장주는 이 침투율이 한 50% 가까이 되면은 그로스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1%에서 2%로 침투율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100%인데,
한 40%, 30%, 40% 이상부터 막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성장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44% 수준이면은 거의 절반 정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등 이런 것들 보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 OLED 침투율이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성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절반 정도 침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초기 침투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다른 IT 기기, 뭐 노트북이나, 그래서 여기 이제 한화에서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트 PC용 OLED 패널이 이렇게 확대가 될 거다. 22년도 700만 대에서 23년도에 뭐 1000만 대. 그리고 찍으면은 이제 다 팔리는 아이패드, 애플 IT 기기는 찍으면 다 팔리는 거 아니야? OLED 아이패드가 팔릴 것이다. 2024년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23년도는 뭐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회복이나 삼성의 어떤 스마트폰이 약간 회복하는 거 정도. 그리고 어, 아이폰도 이제 좀 2023년도에는 하반기에는 좀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2014년도에는 OLED 아이패드 채택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점진적으로 좋아질 이유만 있다. 지금 수요 나빠지는 거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 뭐 이런 논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논리의 단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아작나면 어떡하냐 이런 이슈가 있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플레이 할만 할게요. 11월 25일까지는 뭐 못해도 11월 25일까지는 덕산 네오룩스나 뭐 대부분 IT 기업들이 한 번은 재고를 한번 떨어야 되니까 그래도 숫자가 좀 나오겠지. 또는 이렇게 수출 데이터 계속 체크업하면서 뭐 그래도 3분기 대비 4분기 시장에서 추정하는 방향대로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일평균 매출이 그래도 신고가가 났어요. 일평균은 기준으로 10월 달이. 여기를 색칠을 딱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신고가의 어떤 올해 중으로는 신고가 매출이 났으니까 의미 있는 수출 데이터가 10월 달에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이게 아이폰 수요가 뭐 둔화되니 많이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3분기 대비 4분기에 수출 데이터도 좀 양호하게 될 것이고 2023년도 중에는 아이폰 수요도 좀 회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도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또 삼성도 스마트폰이 좀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24년도에는 야, 새로운 IT 기기에 이렇게 OLED가 아이패드 프로로 탑재해서 나온다. 이렇게 단계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정말 IT 수요가 돌아올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한데 다시 이제 이게 밸류 하단까지 밀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 2023년도에는 뭐 스마트폰 수요가 좀 회복되는 것들, 그래서 OLED 탑재되는 아이폰이나 삼성이나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들이 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더 가려면은 정말 이제 그 IT 수요가 뭐 핸드셋 수요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치고 가면은 뭐 정말 이제 IT 수요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소비가 회복된다는 거는 미국에서 결국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월이 별로 바라지는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한번 정말 경기가 한번 부러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스마트폰 핸드셋 수요가 중국부터 해서 좀 회복되지 않겠냐. 뭐 거기에 뭐 새로운 IT 기기가 아마 이 내년에 매번 이제 보고서에 단골처럼 나오는 것이, 여기 한화에서 나오는 것이 OLED 아이패드 뭐 채택된다더라. 노트북도 이렇게 OLED 채택률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계속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벌써 이제 24년도가 이제 다가올 테니까. 그런데 23년도에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인
스마트폰 지금 이제 신한금토에서 보고서 보면은 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정상화랑 뭐 신규 소재 매출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붙어서 회사를 견인해 주겠느냐? 이게 사실 의문인 거죠. 결국 진짜 IT 기기가 팔릴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는 좀 더 저는 이제 지켜보고 싶은데 여기서 치고 가면 어쩔 수 없고 좀 더 지켜보면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사면은 아이폰 출시 시점이랑 맞물려 가지고 실적 이제 올해처럼 상저하고 올해 수출 데이터도 상저하고였는데 내년 수출 데이터도 제가 봤을 때는 상저하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어떤 패턴들, 아이폰의 신규 신제품 출시도 내년 하반기에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적 좋아지고 2024년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끈덕지 있다. 이런 논리로 내년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약간 주가가 과매도된 영역에서 수출 데이터가 좀 회복되고 이거 요인은 애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일단 투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눈치를 채고 있으니까 신제품에 OLED 탑재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으니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사놓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종목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종목 있잖아요. 이게 주식이 떨어졌는데 너무 단기 이벤트를 노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뭐 비빌 언덕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 덕산 네오록스의 경우에는 뭐 비빌 언덕인 OLED 아이패드랑 노트 PC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핸드셋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뭐 기다려 보려고요. 굳이 뭐 괜히 플레이 해가지고 한 6개월 보초 서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렸다가 좀 더 비싼 값에 차라리 주고 사는 거에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취사 선택이긴 하겠지만 한번 장기 모멘텀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로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